네, 델사이트 S 다녀 선생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선생님 간밤 뉴욕 증시 어떻게 보셨을까요? 뉴욕 증시가 쉬어가는 모양새였고요. 실적이 줄줄이 공개가 됐었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그 회계 논란 속에 30% 이상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네. 너무 놀랐는데요. 어떤 관점이실까요? 어제 장 초반만 하더라도 뭐 GDP 성장률 예상치 하에 나온 건 크게 문제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엔 우리가 제일 우려했던 부분, 그동안 누차 말씀드렸던 부분이 빅테크 기업의 실적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 실적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 지수의 낙폭이 클 수 있다. 이 부분이 가장 좀 우려스럽다라고 그동안 말씀드렸는데요. 결국에 이대로 됐거든요. GDP 성장률 둔화는 뭐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결국엔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부진 이 부분들이죠. 그리고 또다시 대두된 부분이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첨단 산업 보호법이죠. 인공지능이라든가 반도체 양자 암호에 대해서 기술 통제하겠다. 이것까지 맞물리면서 반도체제들이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11월 금리나 25bp 포인트 기대감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고 10월 고용이 예상보다 더 강하면서 일단 탄탄한 경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 기대감을 갖게 한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장 초반에는 나름대로 강세를 보였고 나스닥은 신고가 경신하는 그런 모습 보였지만 결국에 실적 이슈에 밀리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 영향에서 오늘 대부분 섹터들이 이제 하락을 하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그동안 낙폭이 컸던 게임주라든가 그다음에 카드, 여행, 항공주들이 반등 나왔고 연료전지와 헬스케어까지 강세 섹터를 보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반도체 지수가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 암호화폐라든가 전기 수소차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도 급등락이 나온 것들을 보면 중소형 개별 종목들 실적 개선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가민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20% 이상 급등 나왔고 델도 역시 강세 보였고 발칸 머티리얼이라든가 에브비, 유나이티드 항공 이쪽이 강세 보였어요. 저는 내심 릴리라든가 이런 거 바이오젠 이런 쪽이 실적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내심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에브비가 좋게 나왔고 릴리가 실적이 기대치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늘 많이 빠졌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죠. 회계 부정으로 인해서 30% 이상 급락하는 모습 보였고 그다음에 코르브라든가 AMD가 4분기 실적 전망치를 하향하면서 10%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 코인베이스라든가 이베이, 릴리, 퀄컴 역시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ETF 보면 나스닥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 AI 섹터죠. 알파벳 A라든가 그다음에 아마존 이런 쪽들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쪽들도 나름대로 좋은 모습 보이면서 어제도 국내에 클라우드 관련, AI 관련들이 움직였거든요. 그리고 헬스케어라든가 재생에너지가 낙폭과대해서 반등 나온 상태고 반도체와 자율주행 섹터들이 낙폭이 크게 나오는 그런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제일 우려스러웠던 부분은 M7 기업들의 추세는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AMD가 크게 이탈을 했지만 엔비디아 역시 살아있는 모습이고 자, 슈퍼 마이크로텍 역시도 오늘 30% 이상 급락하면서 최근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다음에 AMD 역시도 실적 전망치를 하회하면서 10% 하락했고 그다음 우리가 지지선으로 생각했던 150불을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AMD가 여기서 추세를 전환한다면 아직까지도 M7들 상승 요인은 남아 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알파벳 A를 보면 이제
인공지능이나 클라우드 이쪽에 대해서 시장이 부각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알파벳 A 같은 경우도 장중에 보면 7% 이상 급등해서 왔다가 결국에는 직전 고점 개파락했던 부분이죠. 지난 7월 24일 날 개파락했던 직전 고점 182달러에서 저항을 받고 밀리는 모습이지만 고점을 돌파해서 이거는 긍정적이고, 그래서 엔비디아를 보더라도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신고가 경신 후 조정받고 있지만 아직 추세가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고, 테슬라 역시도 최근 주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어느 정도 매수세가 형성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273달러 돌파하는 모습들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아직까지 M7 주도하에 지수 상승 요인은 남아있다. 언제까지 미국의 대선이 발표되는 시점까지는 다시 한번 반전을 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그다음에 암호화폐를 보더라도 비트코인을 보면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어제 같은 경우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것이다, 이런 뉴스들 많이 나왔는데, 일단은 오늘 상황에서는 소폭 되밀리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72,000달러를 지지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신고가 순환매 나오기 때문에 신고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금 섹터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원자재들이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기업들의 실적, 이 부분이 시장의 지수의 변동성을 가져오는 그러한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하지만 신고가 종목들이 돌아가면 순환매가 나오고 있죠. 아직까지 낙담하긴 이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뉴욕 증시 살펴봤습니다. 미국 대선 전까지 M7 기업들, 앞으로 남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 좀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겠네요. 아시아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증시는 또 한 번 쉬어가는 모양새 보였는데 일본 니케이 지수가 2거래일 연속의 상승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볼까요? 똑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도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이제 N달러가 153대 도전했고, 또 원엔 역시도 899원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원화 약세가 되면 일본 니케이 증시는 상승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 보더라도 지금 일본은 장기 금리가 상승하고 있어요. 물론 11월에 대해서는 금리 동결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지만 12월 시점에서 인상한다면 엔화는 강세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국면. 그래서 니케이 지수는 그 엔의 움직임 이것만 봤으면 좋겠고, 중국 같은 경우는 어제 항생 지수만 좀 많이 빠졌지만 심천이나 상해 지수는 그렇게 크게 하락하지는 않은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11월 4일에서 8일 날 또 전인대 회의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여기서는 1937조 부양을 승인할 것이라는 기대, 즉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는 거고, 어제 하락했던 거는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높아지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즉 관세 부과에 대한 그러한 우려감이 다시 대두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첨단 기술 산업 보호법이라는 시행을 앞두고 반도체라든가 인공지능, 양자모에서 수출 제한을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 공산당에서는 미국이 중국의 제재를 강화한다면 1937조 원 위에 추가적으로 경기 부양을 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아직 이슈는 남아있어요. 그래서 중국 증시는 상해나 심천, 항생 이런 것들은 이제 박스권으로 우리가 보셔도 문제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증시에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어제 국내 증시는 결국에 양시장이 좀 쉬어갔습니다. 과연 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여파가 혹은 AMD의 주가 급락이 국내 증시를 오늘 다시 한번 힘들게 하게 될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영향은 받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국내 증시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터널의 안에 있는데 어디쯤 지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터널 끝에 있으면
그동안 수고했어. 힘내자. 이제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위안을 삼을 수 있지만 네. 지금은 터널 초입인지 터널 중간인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네. 첫 번째로 보면 제일 부담스러운 요인이 지금 원달러 환율이 트럼프 당선 시에는 1,450원까지 간다. 이런 분석 자료들이 많거든요. 그럼 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을 되돌려 본다면, 반추해 본다면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한 거는 제 기억으로는 97년과 2007년, 2008년, 97년도에는 IMF 구제금융 신청했을 당시고 2007년과 2008년은 뭐냐면 세계 금융위기죠. 여기에다가 국내 경제 정책이 낙수 효과라는 표방 아래 환율을 원화 약세를 방관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09년도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했을 시점에서 환율이 1,400원 넘었던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환율이 1,400원 넘는다면 과거의 4번의 기억은 국내 증시에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왔다라는 거죠.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이런 경제적인 요건 외에도 고려화연 유상증자, 갑자기 유상증자에 그러면 결국 이런 것들은 그 금감원에서 들여다본다고 하지만 결국에 지들 돈 안 들이고 주주들 주머니 털어가지고 지들 인수자금에서 경영권을 확보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반드시 법적 제도적인 장치 이런 것들이 그쵸. 없는 그러한 장치가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네. 결국에 고려 아연의 하한가로 해서 2차전 섹터들 같이 빠진 모습이고 또 여기에다가 기름을 부은 게 금투세 시행법안 발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가뜩이나 침체된 투자 심리 그리고 미국 시장으로 떠나는 한국 개미들의 입장을 오히려 꽁꽁 얼게 만들었다라는 거거든요. 금투세 도입은 저 역시도 찬성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태에서 냉각으로 갔을 때는 결국에 시장은 더 위축될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에서 금투세 시행을 한다면 완충작용을 가질 수 있겠지만 지금은 결국에 수급도 안 좋은 상황에서 투자 심리까지 위축시켰기 때문에 완전히 외국인들의 놀이터로 지금 진입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반도 김장갑이라든가 미국의 첨단산업 보호무역 이 부분이 결국에 국내 반도체와 배터리에 굉장히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눈앞이 침침한 게 아니라 눈앞이 좀 깜깜하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주식 시장에서의 돈의 IQ는 1,000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거 2,490에서 2,500 여기서 매수하는 것들은 아직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는 수급 변화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금 동향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일단 지금 보면 고객 예탁금이 50조 5천억 수준을 줄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 백종원 선생님의 청약에 11조 원이 감다. 그럼 결국에 예탁금에서 네. 빠져나가고 CMA에서 빠져나간 거거든요. 그리고 CMA 역시도 오늘 같은 경우는 5% 급감했어요. 80조 원대로 어제는 예탁금이 급감했고 하지만 단기성 자금인 마켓머니 펀드 월말 자금 결제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3,500억 빠져나가서 195조 유지하는 건 이 부분 괜찮다라는 것.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낙폭이 컸을 때는 MMF 자금 저가 매수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추격 매수 쪽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지수대에서 저가 매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고 또 어제도 여지없이 외국인들 국내 시장을 갖고 놀았어요. 선물 시장에서 9시 45분에 약 4,010억 정도 매도했다가 2시 31분에 8,700억까지 매도 늘렸고 마감에서는 7,270억 수준으로 소폭 1,000억 정도 매수해서 매도를 줄였지만 여전히 휘둘리고 있는 상태고 거기에다가 코스피 시장을 볼 때 우리가 9시 30분과 11시 30분 외국인들 매도 동향을 보자라고 말씀드렸거든요. 9시 30분보다 11시 30분 매도가 컸을 때는
당일날 마감 시점까지 외국인들 매도 기조가 지금 6주째 연속되고 있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은 11시 30분에 3,035억 아침부터 매도가 늘렸다가 결국에는 3시 4분까지는 4,515억까지 매도를 늘렸거든요. 그러다가 장 마감에 1,177억으로 약 3,400억 정도를 매수했다라는 그러면 요 부분을 어느 정도 우리가 위안을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시장의 이슈 짚어보면서 전략 본격적으로 마련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어떤 이슈에 좀 집중하십니까?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정으로 본다면 인천시에서 KUAM 컴팩스 전시회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한미 외교 국방장관 2+2 회의가 있어요. 그러면 두 개가 겹치는 거는 드론이라든가 UAM 요 부분이 같이 부각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국방장관 회의가 있는 그런 상황이면 방산주가 움직일 수 있어요. 특히 일정에는 없지만 오늘 새벽에 나왔던 기사, 어제 저녁과 새벽에 나온 부분이 강원도에서 국내 첫 조류 독감이 발견됐다라고 나왔고, 미국에서도 젖소와 돼지가 조류 독감에 동시에 감염된 사례가 처음 나왔다. 그러면 오늘처럼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조류 독감 섹터가 장 초반에 시장을 이끌어갈 그 시장의 매기가 조류 독감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서 이제 방산과 헬스케어, 양자무 이런 쪽으로 해서 매기가 형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이제 핫이슈 종목을 꼽아 볼 텐데 지난 두 종목을 한번 리뷰를 해보고 오늘 신규 종목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피플바이오는 급등 이후에 어제 변동성 위아래로 굉장히 극심했고 폴라리스 오피스는 계속해서 저점 높여가면서 상승 추세를 밟고 있는데 두 종목 어떻게 좀 대응할까요? 지금 이제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제 우리가 말씀드렸을 때 5,990원에서 6,170원대가 단기 매물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돌파했을 때 6,170원을 돌파했을 때 우리는 7,000원에서 7,500원까지 보겠다 이 말씀드렸거든요. 하지만 어제 6,090원 매물 부담 나오면서 하락했다라는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이제 반등 나오면 매도하고 다시 봐야 되는데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의 이 평균 단가 긴 양봉 대량 거래 평균 단가를 보면 대략적으로 4,965원이에요. 그러면 4,950원을 지켜준다면 어제 고점까지 갈 수 있고 그래서 4,900원을 지지한다면 6,090원까지 박스권을 보셔도 문제 없겠다. 그리고 4,900원을 이탈했을 때 우리는 4,300원 전후에서 재매수해야 된다. 피플바이오의 D-Day는 우리 12월 1일이라고 했죠. 그러면 11월 말부터도 또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매도했더라도 다시 한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 마찬가지죠. 지금 알파벳 A라든가 이런 쪽 실속, 그 다음에 애플의 실적들 이런 것들로 하면서 어제 AI 섹터들이 굉장히 강한 반등을 보였어요. 우리가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6,100원대까지 한번 보자 이런 말씀드렸는데 어제도 갔다가 밀린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섹터는 낙폭 과대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시장 여건을 감안했을 때 오늘 시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은 5,270원 이탈 시에는 매도하고 다시 4,900원 전후에서 재매수하는 전략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종목에 대한 전략 다시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목해야 될 핫이슈와 종목 어떤 걸까요? 조류 독감 섹터 쪽들이 있었는데 어제 시간에서 이제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조류 오늘은 독감. 보면 이런 기사가 있거든요. 북한이 세계 대전으로 만들었다. 네. 무시무시한 미국의 경고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다음에 오늘 한미 2대2 장관 회의 이런 쪽이 있으면 결국에 방산 즉 무기와 드론 이런 소프트들이 이제 부각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로템이라든가 스페코, 휴니드 이런 쪽으로 우리가 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안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 대장주죠. 현대로템이라든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NX 이쪽을 봐야 되겠지만 수익을 추구하는 공격적인 관점이라면 중소형주 맥락에서 휴니드를 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8,300원에서 시초 가격까지 매수를 했으면 좋겠고
손절은 7,950원 이탈 시점 보셨으면 좋겠고 목표는 세종대왕 아련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세종대왕 10,000원을 목표로 하는 휴니드 제시를 해주셨고요. 손절가는 7,950원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은 단일가 특징적인 종목도 체크해 볼 텐데요. 어떤 이슈와 함께 종목들이 움직였을까요? 지금 이제 조류감 확진이에요.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까지 나왔고 또 오늘 새벽에 나온 보고서 보면 치사율이 50%에 이르는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다. 네. 그 원인은 조류 독감에서 사람에게 감염될 경우다. 그래서 mRNA 백신을 개발했는 이런 기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는 이글벳이라든가 중앙백신, 대성미생 이런 것들이 시간에서 강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핫 이슈 종목에서 가져오자고 딱 보니까 이들 종목들의 공통점이 거래량이 너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장이 불안했을 때 공격적이고 매매를 잘 하시는 분이라면 아침 9시부터 10시 30분까지는 우리 조류독감 관련주들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조류동과 관련한 테마 형성 계속해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오늘 또 탑픽으로 꼽았던 핫이슈 종목은 휴니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다냐 선생의 1도 양단 함께했고요. 딜사이트S 다냐 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